오후 국감이 속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지금 질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잠깐 국감 현장 보고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시죠. 당시에 3,600억으로 예정됐던 그러니까 1공단 부지 조성비 빼고 그게 지가가 떨어지면 5%당 920억의 손실이 발생하고 10%가 떨어지면 1조 5천억을 투자하고도 한 푼도 못 건지는데 만약에 오른다면은 더 이익이 늘어날 수 있죠. 이 경기 변동에 관한 위험을 그들이 100% 부담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질의 한 분이 저희는 부담이 없었다. 제2지 증인의 말에 대해서 이 증인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해하실 겁니다. 국민 여러분, 대장동 사업을 두고 여야 간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개발 사업을 하는 근간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시개발법이고 하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죠. 도시개발법은 사업을 누가 하느냐 하는 이 주체가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사업은 첫째로 땅 주인인 자기가 조합을 만들어서 민간 개업을 하거나 아니면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번 대장동처럼 민간 공동으로 하는 세 가지 형태가입니다. 이것을 규정하는 법이 도시개발법이죠. 증인. 네. 지난 10월 12일에 민관 합작은 제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했죠. 대규모 개발 이익을 환수한 뭐 그런 의미였습니다. 대개는 다 적자나거나 대규모 개발 이익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는 않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민간 합작은 제가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대규모 개발 이익이 발생 안 된 민간 합작은 처음이 아니죠.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당시에 모른다는 거는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1건의 민간 합동 공동 개발이 됐고 증인은 민간 합작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도시개발법상 민간 합작이라는 용어는 없고 민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래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 사업을 저희가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게 최초라고 생각했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네. 방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증인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100% 환수 못했다. 그건 진실이죠. 민간이 가져가면은 전부 다 민간이 개발 이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가져갈 건데 내가 민간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공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했죠. 그게 진실이죠.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민간이 하더라도 기부 체납을 통해서 당연히 공익에 기부해야 되고 LH 등은 그 개발 이익을 LH가 쓰는 게 아닙니다. LH가 개발 이익 발생하면 대부분 임대주택 짓는 건 알고 있죠. LH가 공공개발을 하는 걸 못하게 한 게 바로 국민의힘이죠. 증인. 네.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이게 답입니다. 왜 묻지도 않는 말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답이 두 맞다고 번째로 생각합니다.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이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우리가 공공개발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도 있고 산업단지 개발 사업도 있고 도시개발 사업도 있죠. 거기에는 개발 이익이 발생됩니다. 그 개발 이익은 정부나 성남시나 국가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녹지나 임야를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하는 소위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때문에 개발 이익이 발생되죠. 그걸 마치 내가 어디 가서 돈 벌어와가지고 이 이익을 공익으로 환수했다고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되고 그 점이죠. 지금 현재 이 대장동 사업의 수치는 딱 세 가지입니다. 오전에 여당 의원께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를 했는데 222만 원, 1,550만 원, 2,450만 원이에요. 성남시가 토지를 협의 매수를 하던 강제 수용을 했을 때 평당 단가는 222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토지 행절 변경이나 기타 행정 지원이 들어가서 대지로 매각을 할 때는 1,550만 원 된 겁니다. 이게 땅 장사한 거죠. 이 개발 이익을 민간 합동으로 해버리면은 성남시 공공기관으로 돌아오고 개인들이 하게 되면 개인의 토지 소유의 개발 이익이 돌아가는 겁니다. 개발 이익을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업의 시기, 그 사업의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개발 이익에 환수되는 방법은 도시계획법상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원소유자들의 피해입니다. 이 사람들이 민간 개발을 해서 자기들이 조합을 만들었다면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이 토지 소유자에게 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땅 장사에서 집 장사로 넘어간 문제입니다. 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한테 수의계약했죠. 증인, 토지 수의계약한 거 사실 모르십니까? 그 중에 일부 5필지를 수의계약했는데 13브록에 4,4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했는데 토지죠. 그거를 가능하게 해준 게 바로 국민의힘이었죠.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사실인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추가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제가 답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법에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일국 의원님께서 개발 이익은 어딘가로 간다라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이 환수해서 모든 시민들, 모든 국민이 갖는 게 타당하지요. 그래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말씀보다는 우리 의원님이 소속한 당의 선배들이 공공개발을 막아가지고 LH 포기시키고 성남시 포기시키고 강압해서 민간개발 강요하고 해서 결국 개발 이익의 일부라도 민간에 가게 한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듭니다. 두 번째는 소유자들 피해 말씀하시는데요. 소유자들은 시세에 따라서 국가가 정한 감정을 해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인허가를 통해서 또는 개발 용도를 바꾸어서 생기는 불로소득은 그 토지 소유자들이 다 취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요. 왜 그걸 토지 소유자가 합니까? 그게 바로 민간 개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민간 개발을 막고 개발 이익을 100% 우리 국민들이 가지도록 환수하는 게 맞았다. 그걸 막은 게 국민의힘이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예, 국민의힘이 이런 법 만들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수의계약 가능하게 하고 강제로 이렇게 공공개발 못하게 한 게 국민의힘 맞습니다. 예, 다 되셨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구 강북구 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안 들어가네. 네, 시간 좀 다시 넣어주십시오. 예. 네, 시간 다시. 네, 서울 강북구 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민과 국민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 국정감사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우리 경기도 관계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정을 국정감사하는 날인데요. 이재명 흠집내기 또 근거 없는 폭로회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대장동 도시 개발 사업을 민간 합동 개발, 민간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여전히 우리 국민들께는 그 제한이나 압력이나 한계를 돌파하고라도 100% 환수해서 만족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한 점은 죄송하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지금처럼 100%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고 공격을 받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도 후회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재명 지사께서 이 사업을 추진한 데에는 5,503억이라고 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 성남 시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오히려 이런 게 저 개인에게는 위기이긴 하지만 억울하긴 하지만 다행히 그 공공개발을 하면 안 된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익 나는 건 민간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보수 언론, 보수 야당이 지금은 태도를 180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는 혁신적인 부동산 정책을 할 절호의 기회가 됐다. 그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5,503억 이 공익 환수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야당에서는 성남 제1공단 조성비를 포함한 5,503억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기부 체납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확한 팩트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고시된 토지 이용 계획 및 기반 시설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아마 PPT로 나가고 있을 텐데요. 대장동 사업구역은 약 27만 8천 평입니다. 이 중에서 주거 및 상업 지역이 45.5%를 차지하고 나머지 53.6%가 도시 기반 시설 용지입니다. 도시 기반 시설 용지의 대부분은 공원, 녹지, 도로, 그리고 학교, 공공청사 등으로 대장동 사업 구역 내에서 기반 시설 기부 체납을 하게 되는 시설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한 규모인데요. 제가 그래서 도시계획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대장동 개발 사업 공공 환수 규모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총 면적의 사업 면적의 50.1% 13만 9천 평이 사업 구역 안에서의 기반 시설 기부 체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5,293억 정도가 되는데요. 보수적으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제가 판넬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개발 이익 환수한 것이 5,503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배당금 1,822억 원 그리고 구역 밖에 있었던 3,681억 원을 합해서 5,503억 원이 확보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일부 야당에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있는 기부 체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있는 구역 내 기부 체납 금액을 환산해 봤더니 5,293억이고 이것을 다 더해 봤더니 총 공공 환수액은 1조 796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네. 앞으로 부담하게 될 개발 부담금 하고 사실은 5,500억이라고 제가 썼는데 실제로는 5,800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말하자면 용역비 저희가 이것도 사실 부담시켰고요. 네. 그다음에 관리 대행비 명목으로 사실 280억을 또 더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1조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개발이익 환수 금액은 5,503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사업 구역 내 기부 체납은 당연한 거니까 그건 네. 제가 기여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거를 이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기만에 해당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개발 이익을 환수한 부분, 만약에 이것을 환수하지 않았다면 민간 사업자가 그대로 자기 주머니에 가져갔을 돈을 환수한 금액만 쳐서 5,503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공익 환수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은 이제 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민간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개발 이익을 가져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정한 민간업자들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라고는 외피를 쓰고 SK증권 특정금전 신탁으로 이중 삼중으로 숨어서 그 개발 이익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많은 국민들께서 상처를 받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대장동 사업 개발 이익이 지금 전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된 상황은 아직 아닌 거죠? 제가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지사님이 성남시장 때 이제 고시하셨던 2015년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 지침서에 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렴 이행 약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행 서약서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착공 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일부 일탈이 발견된 만큼 이 청렴 이행 서약서에 근거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 이익을 동결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당시에는 이제 지방 공기업, 성남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 청렴 서약이 의무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 돈이 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관리하고 아무리 단속해도 오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이익을 고정으로 해버려야 더 이상 로비가 없어진다. 두 번째는 이런 부정거래에 뇌물을 주거나 협잡을 하거나 할 경우는 다 박탈된다라고 하는 위험을 부담시켜서 이제 공직자 청렴성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유동규 씨가 이제 무슨 뭐 부정을 했느니 뇌물을 주었느니 받았느니 하는 얘기가 보도가 나고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는 즉시 이거를 좀 찾아서 우리가 성남시에 동결해라. 이 청렴서약 위반의 가능성이 있으니 동결해라. 두 번째는 방법을 반드시 신속하게 법률 지원팀을 TF팀을 만들어서 환수할 방법. 예를 든다면 이미 배당이 됐다면 배당된 것에서 가압류라도 하든지 해서 환수할 방법을 만들라고 지시해서 지금 TF팀 만들어서 성남시가 법률 검토 지금 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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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셨습니다.